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도 예보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린 직원 백신 의무화 조치에 결국 제동을 걸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사람들이 해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대 보너스를 최대 5만 달러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는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연휴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내일 아침 뉴욕 지역 최저기온이 화씨 13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화씨 마이너스 4도, 섭씨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화씨 20도, 일요일은 29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북부 지역에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 강한 눈 폭풍이 몰아쳐 1인치에서 많게는 6인치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시속 40에서 50마일, 지역에 따라서는 60마일까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해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콘 에디슨, PSENG 등 에너지 회사들은 주민들에게 강풍으로 인해 단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미 동북부 주요 도시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CN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는 6주간 이어진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최근 2주 사이 평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선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서부와 북부 아프리카에선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주 사망자 수는 전주와 비교해 64%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고위험군으로 이전 1에서 3차 대유행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미 북동부에서도 증가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20배까지 급증했던 뉴욕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며칠 사이 평평해졌다며 뉴저지와 메릴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보스턴에선 하수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지난 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40% 급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정점을 넘고 있는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알리 목닷 워싱턴대 건강지표학 교수는 AP통신에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확진자 수는 지난주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며 빠르게 증가한 만큼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이 가장 먼저 발생한 영국에서도 확산세가 주춤해 7일 평균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미 전역에서는 하루에만 14만 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에 비해서도 미국의 상황은 유독 심각한데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퍼진 남부 아프리카나 변이 확산세가 가파른 유럽에 비해서 미국은 상황이 유독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2일 기준 미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다인 14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명당 1일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놓고 보면 변이 확산의 연일 확진자 기록을 새로 썼던 유럽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도는 떨어진다는 연구대로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해 1월 대유행보다 입원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유행에서보다 더 많은 입원 환자가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퍼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인된 이번 추세와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구 구조와 방역 기조, 국민 건강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전염병 연구자 데이빗 라스는 미국은 남아공보다 노인 인구가 많고 고령화 수준이 비슷한 유럽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도에 악영향을 주는 비만과 고혈압 인구 비중이 미국은 타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케이스 웨스턴대의 보건 연구자 마크 캐머런은 현 입원 환자 급증은 의료체계 접근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데다 백신 접종률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부문에서 미흡한 점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린 백신 의무화 조치에 연방 대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 또는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조치 관련 특별 심리를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 조치는 직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장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전원 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 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스포츠 행사 등에서도 퍼질 수 있다며 직업안전보건청이 일상생활의 위험을 통제하도록 허락한다면 명확한 의회의 허가 없이 그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는 연방정부의 역량을 저해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터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책임이 있는 연방 당국자들의 판단을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몰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머지않아 4번째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해마다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해마다 사람들이 코로나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회사의 CEO들이 4번째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부스터샷을 맞았다며 부스터샷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 내구성을 제공하는지 실제로 백신 3회 접종이 표준 복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은 백신 개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서 1차 예방접종과 델타 변이에 따른 부스터샷 접종도 꽤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타났고 델타 대 오미크론의 대비 효능을 비교하면 약 30%가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코로나 변이에 이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부유한 국가에서 추가 백신 접종을 반복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는 배포되는 백신 수가 줄고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구인난으로 미 육군은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입대 보너스를 최대 $5만 달러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내놨습니다. 어제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6년간 군복무를 약속하는 신병에게 최대 $5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그동안 신병에게 최대 $4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25%인 $10,000를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신병에게 높은 수준의 보너스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탐내는 인재가 군에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렇게 입대 보너스 인상에 나선 건 코로나19 탓입니다.
기존 주요 신병 모집처였던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를 통한 신병 모집 등이 어려워지자 파격 인센티브를 마련한 겁니다. 다만 보너스 액수는 병과에 따라 차이가 있고 미사일 방어와 특수전, 신호정보, 전장 화력 통제 임무 등을 맡는 신병에게는 최대 액수가 책정됩니다. 케빈 버린 육군 모병사령부 사령관은 군도 경쟁적인 인력 시장에 노출돼 있다며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가는 신병 모집에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됐습니다. 입국자들은 또 의무적으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방역수칙 강화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13일 0시 기준 한국의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91명으로 1월 첫째 주 기준 88.1%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화당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맹공을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공화당이 차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첫 임기의 마지막 2년, 현 정부를 향한 맹공을 모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공격은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실시, 증인 소환 등의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코로나19 기원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관련 부패 의혹,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국경지대 이주민 급증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차남 헌터는 마약 중독과 문란한 성생활 등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원 감시위원회 소속 제임스 코머 켄터키주 공화당 의원은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증언해 주길 충분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머 의원은 공화당이 의회를 집권 시 차기 감시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값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차 가격은 25%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을 중고차 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고차 시세가 인플레이션에 기여한 비중은 평균 0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동통계국 자료상 현재 중고차 시세는 7%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지불한 가격은 0.5% 오른 반면 중고차 가격은 3.5%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가격 변동과 미국인들의 중고차 수요 등을 가중 산정해 전체 0.5% 상승에 중고차 시세가 0.11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이런 문제를 1차적인 공급망 문제를 야기한 반도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는 신차 생산법을 잊지 않았고 근본적인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 다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인사이트 회사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공급망 장애는 지난해 중고차 가격이 25%가 급등한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콕스 오토모티브 중고차의 평균 소매가는 2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 측은 올 봄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시세가 보다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비영리단체 한미우호협회는 워싱턴에 세워질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참전용사들은 우리를 제발 잊지 말라고 외쳤다며 $10 이상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총 건립 예산은 $2,420만 달러로 한국 정부가 공사비용 $2,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나머지 $220만 달러는 기부금을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캠페인 참여는 기념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역대 최고 금액인 $4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했다고 소프트웨어 회사 체인 어널리시스사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7차례 공격해 $4억 달러를 훔쳤습니다. 이는 2020년보다 40%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킹으로 훔친 암호화폐 가운데 이더리움이 58%를 차지했고 암호화폐를 훔친 뒤 치밀하게 세탁해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미 대학생 숫자가 지난 2년 동안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전미학생정보 리서치센터는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미국 대학에 등록한 학부생은 1,546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1,444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감소한 숫자는 56만 명, 지난해는 46만 명입니다. 지난 2년 사이 대학생이 6.6% 줄어든 것으로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리서치센터는 전했습니다. 리서치센터는 대학생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학업보다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걸리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실시하는 격리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새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받은 날부터 5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증상일 경우는 다음 5일간 마스크 착용을 조건으로 격리를 끝낼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있다면 나을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종종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